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두 번째 골 장면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선택한 순간을 두고 일부 팬들은 히샬리송에게 패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반도벤의 결정이 그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반 80분경 에버튼은 0-3으로 뒤진 상황에서 만회골을 넣기 위해 수비 라인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토트넘은 역습의 기회를 잡았고 반도벤이 상대의 침투 패스를 가로채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80m에 이르는 드리블로 상대 진영을 파고들었고 왼쪽 측면에서 기회를 엿보는 손흥민에게 절묘한 패스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정확하게 마무리하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반도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경기 흐름과 상대 수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반도벤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샬리송에게 패스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당시 손흥민의 위치와 경기장의 공간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이 골로 인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반도벤의 플레이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러는 반도벤이 공을 몰고 올라갈 때 에버튼 수비진이 그를 막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지적하면서 손흥민에게 전달된 패스의 타이밍이 약간 늦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어려운 각도에서 보여준 슈팅 능력은 그가 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킬러 중 하나인지 증명했다고 덧붙이며 믿기 어려운 마무리였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이 골 장면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넣은 골은 사실 반도벤이 넣은 골과 다를 바 없다 며 동료의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반도벤이 공을 잡고 달리기 시작할 때 자신의 옆에서 함께 달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패스를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고 농담을 던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반도벤이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했으며 보통 이런 순간에는 골키퍼가 뛰어나오기 때문에 각도가 매우 좁아져 슛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골키퍼의 다리 사이에 좁은 공간을 노려 슛을 성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에게 패스하기보다 히샬리송에게 패스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는 단순히 경기의 표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각 선수의 능력과 그들 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에버튼이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를 공략하기 시작할 때 반도벤은 상대 공격수가 자신의 뒤로 돌아뛰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패스의 방향을 면밀히 살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상황 판단을 요구하는 플레이입니다. 손흥민 역시 이 순간에 깊이 내려와 수비에 가담했는데 경기 후반 80분경이라는 시점에서 3-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윙포워드가 이렇게까지 내려와 수비에 참여하는 장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매우 드문 광경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공격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팀에 대한 헌신과 수비에서의 역할까지도 충실히 수행하는 선수임을 보여주며 동료 선수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은 반도벤이 공을 가로채고 중앙으로 돌파한 순간에 대해 에버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에버튼 수비진은 반도벤이 수비적 역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공을 치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며 토트넘의 역습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패스의 방향만을 고려하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상대 수비의 예측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중요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벤이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으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에버튼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위치를 의식해 반도벤의 패스가 손흥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는 에버튼의 수비수들이 반도벤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고 손흥민을 견제하려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에버튼의 풀백들은 공격에 가담했다가 급히 수비 진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었고 반도벤이 손흥민에게 패스할 것을 예상해 손흥민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벤은 이러한 예상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중앙선으로 돌파하면서 에버튼의 풀백은 손흥민을 포기하고 반도벤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반도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중앙에 있던 에버튼의 센터백 2명이 후퇴하면서 중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벤이 공을 끝까지 몰고 들어가 상대 수비를 자신에게 끌어들인 후 마지막에 패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반도벤은 이 상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도벤은 단순히 패스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위치와 상대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모두 계산해 최적의 순간을 기다렸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상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 이는 반도벤의 뛰어난 경기 읽기 능력과 손흥민의 탁월한 마무리 능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장면이었습니다. 반도벤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그는 손흥민에게 패스하기 위해 공을 페널티 박스까지 운반한 것이지 직접 슛을 시도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이며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로서 반도벤은 그에게 공을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축구 팬들은 반도벤이 왼쪽에서 접근하는 에버튼 수비수를 피하려면 우측에 위치한 히샬리송에게 패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반도벤이 손흥민에게 패스할 때 주발이 아닌 오른발을 사용했다는 점이 몇몇 팬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골 결정력 차이입니다. 히샬리송은 현재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으며, 특히 레스터 시티전에서 교체 출전 후 결정적인 헤딩 골 찬스를 놓치며 여전히 골 결정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도벤이 손흥민에게 패스한 것은 단지 기술적인 선택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수를 선택한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그의 첫 번째 골을 상대 골키퍼를 압박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결단력 있는 움직임을 지켜본 반도벤은 히샬리송에게 패스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팀의 승리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언급한 선수들 간의 관계가 패스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은 다소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손흥민이 반도벤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러한 관계가 경기 중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을 넘어 선수들 간의 신뢰와 호흡이 경기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이 반도벤에게 어시스트를 했던 과거의 한 장면에서 반도벤은 손흥민이 그 위치에서 슛을 할 줄 알았지만 패스를 받았을 때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정말로 패스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패스가 오자마자 논스톱으로 슛을 해 골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반도벤은 손흥민에게 높은 신뢰를 갖게 되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 간의 관계는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축구의 복잡성과 매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반도벤의 인터뷰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손흥민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손흥민이 그 상황에서 슛을 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벤은 자신이 주로 골을 넣는 역할이 아닌 수비수였기 때문에 만약 손흥민이 자신에게 패스할 경우를 대비해 슛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반도벤이 인터뷰에서 강조한 부분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이 편견 없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며 자신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고 패스했다는 점에 감탄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버튼전에서 터진 골들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무리한 상황에서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즌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은 손흥민의 뛰어난 능력을 외부에서만 봤을 뿐 직접 경험하지 못해 이기적인 슛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에버튼전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팀플레이의 발전을 의미하며 반도벤이 손흥민에게 패스한 결정은 냉철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도벤은 에버튼전에서 히샬리송이 아닌 손흥민에게 패스했을 때 골이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경기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팬들은 반도벤의 이성적이고 냉정한 결정에 대해 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에버튼전에서 반도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선택한 순간은 단순히 기술적 판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팀 내에서의 신뢰, 선수들 간의 호흡, 그리고 토트넘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도벤은 골을 넣는 주된 역할이 아닌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선택한 것은 냉철한 판단력과 손흥민에 대한 깊은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반도벤이 히샬리송이 아닌 손흥민에게 패스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피니셔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단지 손흥민이 팀의 주득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의 위치와 상대 수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에버튼의 수비진은 손흥민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는 반도벤이 그 순간을 활용해 손흥민에게 패스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또한 팀 내에서 선수들 간의 관계와 신뢰가 어떻게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시즌 새로 영입된 선수들은 손흥민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탓에 이기적인 슛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에버튼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는 팀이 점점 더 손흥민의 뛰어난 능력을 이해하고 그와의 호흡을 맞춰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에버튼전에서 보여준 반도벤과 손흥민의 호흡은 토트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팀 내에서의 신뢰와 이해가 깊어질수록 토트넘은 더욱 강력한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